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 내년이면 30이 되는 아직 미혼인 자영업자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제가 이렇게 저의 사연을 보내도 되는지 조금 걱정이지만 제가 겪었던 파혼 사연이 조금 막장 스토리예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구독자분들에게 속풀이할 겸 이렇게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20대의 마지막 해인 올해 결혼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3년 사귄 남자친구와 연애도 무난하게 했고, 굳이 재고 따지며 다른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에너지를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파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대사를 내뱉는 예비 시모와 시월드와 잠시나마 인연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당연히 파혼하길 천만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고, 지금은 굳이 결혼을 빨리 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좀 더 성숙해져서 사람 보는 눈을 키운 후에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을 교제하던 사람이었지만 결혼한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가볍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둘만 좋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란 것도 이번 경험을 통해 아주 톡톡히 알게 되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에게 집중하다 보니 그 외의 것은 눈에 잘 안 들어오기 마련이죠. 가끔 기혼자분들이 하는 충고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예비시댁에 들락거리지 마라. 미리부터 그 집 며느리처럼 행동하면 종년을 자처하는 거다. 결혼하기 전에 시댁 행사니 명절이니 챙기다 보면 시댁에서 아예 며느리 노릇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고도 하죠.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각자 집에는 굳이 자주 왕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교제 중인 걸 알고 있었고 몇 번 만나 식당에서 식사한 적은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와 짧게 대화하면서 아들 자랑 하시는 거 보고 아들 부심 있는 분인 줄은 알았지만 결혼 허락해놓고 개무시하는 태도로 저를 대하실 줄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두어 번 만난 이후로 남자친구와 사귀는 동안 명절에는 서로 선물을 보내는 정도였고 제가 그 집에 가서 분위기를 보거나 다른 가족과 인사한 적은 없어요. 시모와 진지한 대화를 많이 해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묻는 말에 대답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결혼할 배우자가 살아온 배경, 그 사람의 가족, 형제, 이런 걸 미리 아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너무 소홀히 여기다가 뒤통수를 아주 단단히 맞은 경우거든요. 파혼한 지는 딱 반년 지났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 초에 상견례하고 가을에 결혼 예정이었고요. 하지만 상견례 이후 저를 비롯한 우리 친정을 무시하는 시댁 태도를 보고 파혼 결심했습니다. 한 번도 당해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경험은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파혼했습니다. 헤어진 남자친구는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구질구질한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하긴 했습니다. 소연아, 잘 지내? 너 혹시 지금 만나는 사람 있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는 헤어지면 안 됐어. 내가 끝까지 너한테 확신을 못 준 건 미안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네가 결혼이 싫다고 하면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 골백 번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오빠랑 다시 시작할 생각 없어. 한 번만 더 문자하거나 전화하면 그때는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할 줄 알아? 우리 고작 이 정도로 끝내려고 3년 넘게 만난 거 아니잖아. 우리 엄마도 지금 후회하고 계셔. 그냥 며느리가 너무 잘나면 남편 무시할까 봐 군기 좀 잡으신 거래. 그러니까 네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안 될까? 이미 몇 개월이나 지난 일이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오빠 엄마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한 일이야. 난 다른 건 몰라도 그건 못 참아. 다시는 이 번호로 연락하지 마. 파혼하는데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둘 사이의 문제라면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돈이 없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없다고 죄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인간적인 모욕과 내 가족, 내 부모에 대한 무시는 그냥 참아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그 사람을 좋아했던 마음조차 차갑게 식어버릴 만큼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모질게 대하고 우리 부모님 역시 냉대했음에도 저리 질척거리고 매달린 건 아마 자기가 누릴 수도 있었던 저의 스펙을 쉽게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약해져 그 집안에 시집을 갔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파혼으로 끝났을 걸 이혼으로 끝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데이트를 안 하니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데요. 기혼 친구들도 있고 미혼 친구들도 있어요. 다들 제가 무슨 이유로 파혼했는지도 알고 있고요. 당연히 내 편인 사람들이지만 다 같이 입 모아서 하는 말이 한결같이 결혼 늦게 하라는 말이네요. 저라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고 싶지만 친구들이 말하길 아직 우리나라는 여자가 결혼해 애 낳고 사는 건 너무나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면서요. 그중에 제일 목소리를 높이는 건 역시 일찍 시집간 친구입니다. 결혼 일찍 하는 게 뭐가 좋니? 29? 야, 아직 멀었다. 아직 인생 더 즐겨도 아까운 나이야. 나봐, 26에 예쁜 나이에 시집가서 벌써 애 둘이지만 기름기 다 빠지고 생기도 없어졌지? 너 파혼 100번 잘했어. 이상한 집안에 들어가서 고생하느니 그냥 안 가는 게 나아. 나는 나름 멀쩡한 시댁인데도 싸울 일이 수두룩하다. 그래, 나도 아직은 누굴 만날 생각도 없고 결혼 생각은 더더욱 없는 거 있지? 너 100번 잘한 거야. 그놈 연락 와도 절대 받아주지 마. 아마 꽤나 질척거릴걸. 굴러들어온 복을 지 엄마가 차버렸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제 확실히 끊어냈으니까 연락은 안 오겠지 뭐. 나도 3년 넘게 사귄 사람인데 이상하게 미련이 없네? 똥차 가고 벤츠 온다는 말이 괜히 있는 줄 알아? 너 훨씬 더 괜찮은 남자 만나려고 이런 일 있다고 생각하자. 친구들과 가족들의 위로 덕에 저는 자존감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제가 나이가 어려도 고등학교 때부터 돈에 관심이 많아 대학보다는 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부모님도 사업을 하시다 보니 저에게 돈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셨고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이라 경제관념 투철하고 겉보기에 정말 검소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경제적 자유를 빨리 이루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지난 20대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 중에서도 제빵을 제대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여자가 하기 좋아 보여도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제빵 일이에요. 처음에 대학 진학하지 않겠다는 저를 부모님이 말리시기도 했고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자고 하셨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잖아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공부하고 2년간 일본에서 제빵 과정을 수료하고 왔습니다. 저만의 가게를 내는 게 꿈이긴 했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절대 만만한 분들이 아니셨어요. 네가 원해서 하는 일이니까 성공하려면 경험도 필요해. 바로 네 가게 차리는 건 도와줄 수 없어. 네가 나름 노력해서 종잣돈 모아봐. 적당한 때 되면 그때 엄마가 도와줄게. 그래서 경험 쌓게 타고 대형 제과 체인점에 취직해 이계통 일을 일하면서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 쌓은 경험이 저 사업할 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물론 5년간 직장 생활을 하며 그때 모은 종잣돈으로 27살에 디저트 가게를 차렸습니다. 물론 부모님 잘 만난 덕으로 엄빠 찬스를 좀 쓰긴 했어요. 남자친구는 제가 한창 베이커리 회사 다닐 때 만난 사람입니다. 같은 직장 다니던 동료가 자기 남자친구의 절친이라면서 무슨 공기업 다닌다는 사람을 소개해 준 거고 처음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만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나이가 25인데 어리잖아요. 게다가 남자 만나는 일에 관심을 별로 두지 않았던 터라 제대로 만나는 남자는 그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말 수 없이 젠틀해 보였고
여자 말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었어요. 사귀면서 저한테 큰 소리 낸 적 없었고 거의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좋게 말하면 여자한테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고 나쁘게 말하면 약간 우유부단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죠. 저랑은 어찌 보면 정반대의 성격이었는데 소심한 성격에 벌벌 떨며 사귀자고 얘기하길래 참 순수한 사람이구나 싶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매장 오픈했을 때부터 결혼하자고 먼저 말 꺼낸 사람이 남자친구였어요. 그때가 아마 사귄 지 1년 정도밖에 안 되었을 시점이었는데요. 당연히 처음에는 결혼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결혼하자는 말에 저는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결혼? 나 아직 가게 자리도 잡아야 하고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결혼은 관심 없는데. 물론 결혼을 한다면 당연히 오빠랑 하겠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지. 그럼 너는 언제 결혼하고 싶어? 오빠는 벌써 33이야. 우리 집에서 언제 신부감 데려오냐고 난리다. 그럼 마침 다음 주가 우리 엄마 생신인데 와서 밥만 먹고 갈래? 사실은 엄마가 자꾸 선자리를 물어보셔서 내가 난감해서 그래. 여자친구가 있다고 해도 그러셔? 참.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네. 결국 예비 시모 생신날 어쩔 수 없이 떨리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렸었는데 그때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저를 막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제 나이와 사는 곳, 하는 일이 뭔지 정도만 물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자영업을 한다고 하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 나이도 어린데 무슨 사업을 한다고? 직장 다니는 게 아니었어? 그러자 남자친구가 어머니에게 저 대신 대답했어요. 엄마, 제가 말씀드렸죠? 소연이 아주 야무지네라 일찍부터 자기 사업하려고 노력 많이 하느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하고 싶은 공부하려고 일본까지 유학 가서 자격증 따온 대단한 애예요. 그런데 어쩐지 어머니 표정은 떨떠름했습니다. 어머, 그러니? 나는 몰랐다. 나는 평범하게 직장 다니는 아가씨인 줄만 알았지. 그럼 혹시 대학은 어디 나왔을까? 일본은 학교 다니다가 유학 간 거니? 남자친구를 보니 뭐라 대답할지 모르는 것 같은 눈치길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어머니. 저 고등학교 나와서 바로 제빵 자격증 따서요. 일본에서 제빵 과정 수료하러 간 거지 대학을 따로 졸업하지는 않았어요. 뭐? 그럼 대학을 안 나왔다는 거야? 세상에, 요즘 어지간한 젊은 사람들은 다 대학 졸업장이 있는데 왜 너는 굳이 대학을 안 간 거니? 어, 저는 굳이 대학 가서 비싼 등록금 내는 것보다 다른 일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요. 근데 어머니, 혹시 제가 대학에 안 간 사실이 무슨 문제라도 되나요? 어머나, 문제될 건 없지. 그냥 우리 집안에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어서 하는 말이야. 나랑 친호 아빠도 그 어려운 시절 대학교 다 나왔고 우리 아들도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하고 직장도 한 번에 들어갔잖니. 요즘처럼 학벌이 중요한 세상에 너같이 대학 안 나오고 사업한다는 애가 있다는 게 참 신기하구나. 뭐 어찌 보면 기특한 것 같기도 하네.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오면 어디 껴주지도 않잖아. 그래서 네 사업한 거야? 제가 사업하는 이유가 그거겠습니까? 저랑 관점이 다른 분에게 굳이 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았고 다소 불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다 했다는 예비 시부모님은 사실 잘 사는 편도 아니었어요. 남자친구에게 듣기로는 아버지가 퇴직하신 후에 사업에 달려드셨다가 아주 대차게 말아먹고 어머니가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따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대답할 필요 없이 남자친구가 끼어들어 어머니가 저에게 대학 부심 부리는 건 중단하긴 했습니다. 엄마, 이제 대학 얘기는 그만하세요. 제가 뭐 얼마나 대단한 학교 나왔다고 그러세요. 듣는 제가 다 민망하네요.
어머, 대단한 학교가 왜 아니라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 들어가는 일이 어디 쉬워? 엄마, 나는 그렇다 쳐요. 엄마 마음대로 자부심 가지든 말든 저는 상관없는데 엄마랑 아빠 대학 자랑까지 뭐하러 해요? 그 당시 지방대학 나오신 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 저 민망하게 하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제가 난감할까봐 저리 말해주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어쩐지 그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마 제가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어려운 자리니 티는 내지 않았지만 나중에 남자친구에게 제가 불쾌했다는 건 알려야 할 듯해 얘기는 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앞에서는 제 편을 들어주고 두둔해주던 사람이 조심스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연아, 사실 우리 어머니가 나 학교 다닐 때부터 극성스러운 분이긴 했거든. 워낙 학벌을 중시하시는 분이라 중요하게 며느리 볼 때도 대학 나왔는지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 내 생각인데 차라리 네가 지금부터라도 공부해서 대학 졸업장이라도 받아놓으면 어떨까? 자기계발 의미도 있고 너한테 좋은 일이잖아. 이제 막 내 사업 시작했는데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내가 새로운 레시피 배우고 돈 버는 방법이라면 당연히 배우겠지만 대학을 위해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라고? 글쎄, 난 그럴 생각은 없어. 야, 아무리 그래도 어디 가서 고졸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대졸이라고 하는 게 좋잖아. 강요는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해서 말하는 거지. 생각이나 한번 해봐.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겼습니다. 어쨌든 처음 예비시모 만난 이후로 결혼 말 나올 때까지는 일부러 얼굴 보는 일은 피한 이유는 솔직히 첫 느낌이 별로였기 때문입니다. 예비시모는 무슨 날만 되면 자주 봐야 친해진다는 말을 하셨는데 가게 일 바쁘다고 제가 애둘러 거절하곤 했습니다. 그 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종종 명절에 선물 정도만 보냈고 얼굴 본 적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정식으로 청혼하고 나서 결혼 진행할 때 정식으로 인사드리기로 논의했었고요. 예비 남편이 우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예의 갖춰서 대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존대로 하셨고 기본적인 호구 조사는 당연히 하셨지만 절대 무리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우리 부모님이 자영업 하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아마 그냥 장사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스스로를 장사치라고 하시면서 낮춰 말씀하신 것도 있고 예비 사위 앞에서 굳이 뭐하러 있는 척을 하겠어요. 우리 부모님은 누가 아깝다느니 이런 말 전혀 안 하시고 서로 상대방에게 고마워하면서 잘 살라고 하셨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당부해 주셨고요.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많이 없어서 집도 제가 모은 돈으로 얻기로 했는데 부모님은 일절 그거에 대해서는 싫은 소리도 안 하셨습니다. 내가 더 잘 벌고 재테크도 성공해서 결혼하면 집이랑 차 내가 하기로 했다고 제가 미리 부모님께 말씀도 드려놨었고요. 남자친구가 저한테 꼼짝 못한 건 그런 이유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에 인사하고 며칠 후에 만났을 때 남자친구가 저에게 슬쩍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기 소연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어줄래? 뭔데? 나 기분 나쁠 질문이면 아예 하지 말아주지? 그냥 확인차 물어보는 거야. 실은 우리 어머니가 궁금해하셔서 말이야. 너희 부모님도 대학은 안 나오신 거지? 대학이라는 단어를 듣는데 갑자기 기분이 차게 식더라고요. 설마 예비시모가 우리 부모님 대학 나왔는지 궁금해하시나 싶어서 되물었어요. 그걸 왜 물어? 우리 부모님 대학은 두 분 다 못 나오셨어. 먹고 살기 바쁜 시절이라 돈 버느냐 바쁘셨겠지. 설마 오빠 어머니가 확인해보라고 한 거야? 그냥 물어보기만 하라고 하셔서. 별뜻 없으니까 기분 나빠하지는 말고. 하지만 예비시모가 굳이 우리 부모님 대학 졸업 여부까지 아들 통해 알려고 하셨다는 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오빠. 대체 오빠네 엄마는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셨길래 별 시답지도 않은 대학 부심을 부리신데? 오빠가 명문대 나온 것도 아니잖아. 나한테 충분히 확인하셨으면 된 거지. 우리 부모님은 왜 궁금해하셔? 너 화내라고 물어본 거 아니야. 그냥 확인차 물어본 거라고 했잖아. 우리 어머니가 중요하시하는 부분이니 어쩔 수 없어. 참, 소연아, 너 예전에 내가 말한 건 한번 생각해 봤어? 애써 짜증나는 마음을 누르고 있는데 저에게 또 묻더라고요. 뭐를? 대체 뭘 생각해 봤냐는 거야? 왜 예전에 내가 권유했잖아. 공부해서 대학 도전해 보는 건 어떠냐고. 하다못해 조리학과 같은 건 몇 달만 공부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시간이 여의치 않으면 사이버 대학도 있잖아. 너 그럼 내가 얘기한 건 아예 고민도 안 해본 거야? 일전에 대학 졸업장을 지금이라도 따보라고 했던 말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생각 안 해보다니. 내가 지금 대학 공부할 상황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너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공부 안 해? 지금은 모르겠지만 나중에 분명 한계가 올 거야. 우리 집에 인사드리기 전에 네가 대학 공부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 아니야.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고민조차 안 해봤다니 정말 실망스럽다. 그때 너를 두둔해준 건 당연히 엄마가 결혼 반대할까 봐 그런 거지. 어머니 말씀이 틀리다고는 한 적 없어. 뭐? 오빠 정말 실망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줄 정말 몰랐어. 그럼 그냥 대학 나온 여자랑 결혼하지 그래? 오빠 어머니는 내가 대학 안 나왔다고 흠잡으시는 거잖아. 아이, 소연아, 내 말이 그게 아니잖아. 우리 엄마가 그런 걸로 흠잡을 거면 애초에 서울대 나온 며느리감 데려오라고 하셨겠지. 기왕이면 네가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하는 말이야. 기분 나쁘라고 한 말 아니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아줄래? 나 정말 기분 나쁘니까 다시는 내 앞에서 학벌이니 대학이니 얘기하지 말아줘. 오빠는 뭐 명문대 나왔어? 스카이야? 어머니 말대로 인서울 대학 나왔어도 중소기업 다니고 버는 돈도 나보다 적잖아. 제발 쓸데없는 문제로 화금 만들지 말자. 알았어, 알았어. 나는 그냥 네가 처음부터 우리 엄마 성에 안 차는 게 싫어서 그런 거야. 미안해. 앞으로는 말 안 할게. 남자친구와 말다툼이 오갔지만 제가 불같이 화를 내니 남자친구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이후로 파오는 굳이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도 왜 그때 결혼을 때려치우지 않았냐 물으신다면 솔직히 결혼 날짜까지 잡은 마당에 그동안의 남자친구와의 연애에 들인 시간과 노력이 아까워서 참았어요. 누구나 결혼할 때 크고 작은 문제가 있다고 들었고 시어머니가 저를 100%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건 아들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남자친구 집안보다 더 좋은 혼처 찾을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하지만 제가 좋아하고 결혼한다는 사람이니 마음에 안 들어도 존중해 주시고 사위 대접해 주신 겁니다. 일단 결혼하고 나면 서운한 것들은 그때 가서 하나씩 해결해야겠다고 마음 먹었고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모한 생각이죠. 결혼하겠다고 정식으로 인사 갔을 때는 다행히도 시어머니가 까칠하게 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아들 결혼 비용 보태주는 것도 없고 제가 돈 잘 번다는 말을 듣고 조금 수그러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반대하지 않고 결혼은 시키겠다는 마음이셨을 겁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신혼집은 상견례 후에 본격적으로 찾아보기로 하고 양가 부모님 의견을 물어 결혼식 날을 먼저 잡았습니다. 참 희한한 건 뭔 줄 아세요? 그때는 파혼하게 될 거라곤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이상하게 상견례 전까지 집을 구하는 의지가 안 생기더라고요. 예산에 맞는 집을 찾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러다가 상견례 날이 점차 다가왔고 결국 상견례 후 집을 계약하기로 한 겁니다. 아무튼 집도 못 구한 채로 일단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날이 오긴 오더군요. 저는 고민하다가
상견례 전에 친정 엄마에게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말씀드리긴 했습니다. 혹시나 엄마가 속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서 전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진 못했지만 대충 어머니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뭘 중시하는지 설명드렸어요. 엄마는 저의 말을 듣더니만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소연아, 혹시 너 그 집에서 대학 안 나왔다고 무시했니? 그런 거라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라. 엄마는 왠지 느낌이 안 좋아. 네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말했다면 엄마 상견례고 뭐고 안 했을 거야. 지금이라도 때려치워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어. 어떻게 할래? 저는 남자친구가 사이버 대학이라도 가라고 했다는 거나 시부모님이 우리 부모님 대학 졸업 여부 물어봤다는 걸 말하지도 않았는데 엄마는 눈치가 백단이었습니다. 제가 예비시댁에서 아주 환영받지 않았다는 걸 딱 눈치채시더라고요. 엄마 걱정하라고 한 얘기 아니에요. 지난번에 정식으로 가족들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나 홀대하신 건 없어. 그냥 엄마도 보는 눈이 있으니까 그 집 식구들이 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판단해주면 돼요. 그리고 엄마도 오빠는 내 말이라면 그래도 다 져주는 거 봤잖아요. 혹여 예비 시모가 우리 부모님을 곤란하게 할까봐 미리 말씀드린 건데 역시나 말씀드리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일이 상견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양가 부모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예비시대 가족들이 우리 집 근처로 와주신 게 고맙다며 식사를 제대로 대접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고급집 한정식 집에서 제일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고 엄마는 식당에 웃돈을 지불하고 특별히 최고급 와인과 생화로 케이터링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아빠는 남자친구 집에서 우리 쪽으로 와주신 게 고맙다며 식사는 우리가 대접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먼 길 와주신 사돈댁에 제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좋은 술도 미리 주문해 놨으니 편안하게 식사하시면서 우리 애들 결혼에 대해 말씀 나누시지요. 아빠가 이렇게 말씀하셨고 남자친구 어머님도 감사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책 맞은 예비 시모가 감사 인사만 했으면 그만이었을 것을 실언을 하시더라고요. 사돈, 이렇게나 많이 준비하시느라 꽤나 애쓰셨습니다. 혹시 너무 무리하시는 것은 아닌지 제가 마음이 편치 않네요. 하긴 그댁 따님에 비해 훨씬 잘난 우리 아들 사위로 맞는 거니 이 정도 무리는 각오하셨겠네요. 그러자 우리 부모님 표정이 싸하게 얼어붙었고 분위기도 싸해졌습니다. 옆에 계시던 시아버지가 다급히 시어머니 옆구리를 찌르시더니만 우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사과는 하셨어요. 어허이, 이 사람이 실언을 했네요. 죄송합니다. 긴장을 해서 헛소리를 했나 봅니다. 우리는 소연이가 우리 아들 짝이 되어준다니 참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은데 많은 걸 이해해 주셔서 그저 감사하지요. 어쨌든 첫 번째 위기는 예비 시부의 빠른 대응으로 넘어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우리 엄마는 예비 사위 칭찬을 하셨어요. 원래 상견례는 서로 자식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고 상대 집안 자식 칭찬해주는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그나저나 아드님이 참 예의 바르고 진중해서 우리는 사위로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을 참 잘 키우셨어요. 그럼 뭐라 돌아오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시부는 그렇다 치고 시모는 자기 아들 칭찬에 당연하다는 듯 이러시더군요. 네. 우리 아들이야 뭐 워낙 지금까지 제 속을 한 번도 썩인 적이 없어서요. 사실 결혼도 제가 골라주는 여자랑 하겠대서 고심을 많이 했는데 그거 하나는 이 엄마 말을 안 들었네요. 그런가요? 제가 볼 때는 사위가 우리 딸을 아주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엄마도 시어머니 얄미운 언행에 저리 대응하실 정도로 만만한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시모의 방정맞은 입은 기어이 돌이킬 수 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혹시 소연이 통해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이 전부 대학 나온 사람들만 있습니다. 어려운 시절이지만 저도 그렇고 이희도 그렇고 공부를 해서 대학 졸업했죠. 아무리 어려워도 집안 일으키려면 공부밖에 답이 없으니까요. 그 댁에서는 아마 우리 아들 같은 고학력자가 없으니 사위 하나는 잘 데려가는 거네요. 위태위태했던 분위기는 어머니의 언사로 인해 더 나빠졌고 우리 부모님은 기분이 상하신 듯 했습니다. 대체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셨길래 고학력자라 하시는지요? 제가 알기로 스카이도 아니고 사대문 안의 대학도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요즘같이 돈이 최고인 세상에 좋은 대학 나와서 그 댁은 얼마나 잘 사시는가요? 그러자 시모도 마음이 상하셨는지 우리 엄마를 깔아뭉개야 한다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아무래도 대학 못 나온 사돈댁보다야 잘 살겠죠. 제 입으로는 자랑 같아서 말 못하겠네요. 그나저나 가난은 되물림 된다는데 사돈이 가방끈 짧아서 자식도 똑같이 가난하고 가방끈이 짧은가 보죠. 장사하시면서 어렵게 딸 키우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딸내미 대학도 못 보낸 건가요? 아무리 어려웠어도 자식은 공부를 시키셨어야죠. 요즘 세상에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어딨답니까? 처음 소연이 봤을 때 대학 안 나오고 장사한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저는 시모의 말을 듣자마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느꼈습니다. 시모는 너무나도 무례했고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의 많은 부분을 도맡아 준비한다는 걸 아시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학력으로 우리 부모님과 나를 얕잡아 보려고 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바보도 아니고 시모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죠. 이미 우리 부모님은 이 결혼 안 시켜도 그만이라고 결심하신 듯 할 말은 하고 가자는 태도셨습니다. 물론 우리 엄마는 시모보다는 한 수 위셨습니다. 우리를 얕잡아 보려는 시모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고 언성을 높이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온화하게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우리 딸 대학 못 보낸 건 아닙니다. 이건 사돈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대학보다는 우리 딸아이가 하고 싶다는 일을 존중해 준 거죠. 물론 우리 딸은 아주 잘해왔고요. 그 결과가 고작 빵 장사하는 건가요? 요즘 세상에는 월급쟁이가 최고 아닙니까? 사돈도 장사를 하시는데 딸도 똑같이 장사꾼의 길을 가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말은 속상하다고 하는데 표정에 보이는 승리감은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분명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시무의 무례함에도 여유롭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학 나온 사돈은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계시나요? 저는 대학 그까짓 거 안 나왔어도 건물주입니다만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다세대 주택 한 채랑 상가 건물 두 채나 가지고 있는 건물주라는 사실 말입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대학 안 나왔어도 나름 성공한 삶 아닌가요? 열심히 살아온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사도는 어떠신가요? 그러자 예비시대 가족들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라고요? 사돈, 제 말에 자존심 상해서 되도 않는 말을 하시네요. 건물주라니요. 참 힘들게 장사한다고 들었는데 학벌 운운했다고 혹시 돈 많다고 거짓말 하시는 건가요? 제가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왜 합니까? 사실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 부부 대학 못 나왔어도 고생하며 노력한 덕에 지금은 뭐 어디 가서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삽니다. 우리 딸은 워낙 독립적이고 돈 버는 일에 관심이 많아서 어릴 때부터 자기 사업하려고 일본까지 가서 공부하고 온 거고요. 사돈 말대로라면 대학 나온 사돈댁은 지금쯤 건물이 한 10채 몇십억 자산가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학도 못 나온 우리도 건물이 3개나 있는데 말입니다. 시모와 시부는
우리 엄마가 건물주라는 말 듣고는 많이 놀라신 듯 했습니다. 이미 상견례 분위기는 엉망이 되었고 그제야 시부와 남자친구와 시모를 말리며 사과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모 역시 당황하셨는지 얼굴이 벌개진 채 할 말을 찾으시더군요. 아빠와 엄마는 이미 딸 결혼은 이 자리에서 접으려고 마음먹으셨는지 침통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 아빠를 대신해 엄마가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보세요. 다신 볼 사람들 아니니 내가 한마디만 더 하죠. 당신네 아들 장가 보내려면 그쪽 엄마는 그 입을 닫으세요. 그리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요. 사과하신다면 사과는 받겠지만 이 결혼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학벌로 사람 개무시하는 못돼 먹은 시어머니 밑으로 내 귀한 딸 못 보냅니다. 소연아, 너도 여기서 똑똑히 말하렴. 오늘 저 집 식구 보는 게 마지막일 테니. 오빠, 어머니, 저는 우리 부모님 무시하시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네요. 어머니는 학벌이 중요하시다니 저 말고 다른 며느리감을 찾아보셔요. 제가 신혼집 마련하는 돈까지 다 부담하면서 이 결혼 왜 하려고 했는지 새삼 정신이 번쩍 드네요. 오늘 이후로 결혼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쩔 줄 몰라 했고 그제야 예비 시모는 황급히 꼬리를 내렸습니다. 저기 사부인, 화가 많이 나신 듯한데 일단 친정하시지요. 제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실언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을 함부로 놀린 탓이니까 노여움 푸시고 일단 앉으셔서 애들 결혼 문제 논의나 마저 하실까요? 결혼식 논의라뇨? 이미 그 댁에서 전부 망쳐놨는데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건가요? 왜요? 우리 집이 건물 있다니까 아차 싶으신가 봅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께 미리 무리하게 굴지 말라고 당부드렸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소연이 생각하는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 전 어머니가 실언하신 건 100번 1000번 사과드릴 테니까 자리에 앉으세요. 됐네. 이미 끝난 얘기라고 하지 않는가? 자네 내 말 똑똑히 듣게. 자네를 예뻐한 건 맞지만 결혼은 다른 문제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인데 자네 어머니는 우리 가족을 무시했네. 내가 왜 결혼을 못 시킨다고 하는지는 자네 눈으로 지켜봤으니 이유는 알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 오늘 이후로는 내 딸 만날 생각하지 말고 정리하도록 해. 이만하면 잘 알아들었으리라 믿네. 남자친구는 저를 보며 거의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미 결혼이 물 건너갔다는 건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말에 예비 시모는 나가려는 엄마 팔뚝까지 잡으며 이러시더군요. 제 말을 좀 들어보셔요. 일단 식사가 나왔으니 식사는 하셔야죠. 식사는 무슨, 먹다 체할 일 있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죠. 다음에 아들 혼삿길 막지 않으려면 안 싸던 오늘처럼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이 이렇게 교양 없이 구시면 되나요? 무식하게 가방끈 짧은 건 우리가 아니고 안 싸돈입니다. 다시 기본 인성교육이나 제대로 받으시고 교양머리나 쌓으세요. 엄마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시고는 자리를 정리해 가족들과 상견례 장소에서 나왔습니다. 그쪽 집안에서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지도 않으셨어요. 그래도 사과는 받았으니 그냥 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전부 쏘아붙이고 와서 그런가 속이 후련했어요. 남자친구 집에서 지원 없이 거의 제 돈으로 하려고 이미 결정 다 했는데 고맙다거나 앞으로 잘 부탁한다는 이런 따뜻한 말은 고사하고 우리 가족을 학력으로 무시하고 우리가 로또 맞았다는 식의 대우를 하다니요. 아들 가졌다는 이유로 저를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상견례 전에는 예비 시어머님 눈에는 당연히 자기 아들이 제일 아깝겠거니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 어렵다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런 말을 하는 거라면 가족 되면 더 심하게 하는 건 뻔한 거 아닌가요? 그날 폭망한 상견례 이후 남자친구는 계속 전화해서 사과했습니다. 심지어 자기 엄마와 같이 찾아와 사과하겠다고 했어요. 수많은 사과를 받았고
제가 싫어지면 자기 엄마와 접점을 안 만들겠다고 하는데 남자친구도 은근히 효자인 편이라 못 믿겠더라고요. 계속 찾아오고 질척거리길래 한 번은 만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이후 거의 한 달 동안 일방적으로 만남을 회피했더니 남자친구는 완전 안달난 모습이더군요. 우리 엄마가 너한테 싹싹 빌고 오래. 엄마가 오셔서 정식으로 사과하겠다고 하셨는데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온 거야. 우리 엄마가 그날 실언하신 거 장인 장모님께 직접 사과해도 될까? 사실 따지고 보면 나도 너한테 서운한 거 있어. 너 그렇게 부잣집 딸인 건 나한테 말 안 했잖아. 우리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뭘 다시 시작해? 지금 와서 사과하는 거 그다지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도 않아. 우리 부모님이 돈 많은 거지. 부모님 돈이 내 돈은 아니잖아? 내가 그걸 왜 말했어야 해? 우리 결혼 이미 끝났어.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한 건 아무리 사과한데도 절대 없었던 일이 될 수 없거든? 오빠가 나 건물주 딸인 거 포기 못해서 이렇게 자존심 내다버리고 찾아온 거 알지만 우린 글렀어. 3년을 사귀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다 허무하다. 그만 돌아가줘. 알아듣도록 잘 얘기했음에도 남자친구는 눈물까지 보이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자기 엄마도 너무 후회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이미 마음이 틀어졌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깨끗이 정리하자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참 구질구질하게 오래도 매달렸고 저는 결국 스토킹 운운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해야 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좋은 날도 분명 있었고 서로 좋아한 사이는 맞아요. 하지만 사과 받아주고 결혼하면 과연 저에게 잘할 사람일까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지금이야 제가 건물줄 딸이라는데 마음 돌리기 위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결국 자기 부모 편드는 거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확실히 그 사람과는 정리했습니다. 원래 죽을 고비가 와야 사람이 바뀌는 법이라죠? 예비시모는 절대 그 본성을 고칠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해서 나와 우리 부모 무시하는 집안에 시집가서 퍼주고 살겠어요? 어쨌든 본인 입방정과 못난 태도로 아들에게 망쳐버린 게 엄마인 자신 탓이라는 걸 제발 깨닫기나 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학벌 중요하긴 하죠. 하지만 학벌을 사람 판단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다는 거 이번 일로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이번 일로 그 사람도 자기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큰일 겪고 오히려 마음의 여유는 더 생긴 것 같네요. 저의 매웠던 파혼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제가 아직 세상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려서 생각이 짧아 부모님 욕보인 건 욕하지 말아주세요. 빨리 판단하지 못한 건 당연히 쓰디 쓴 경험이 없어서입니다. 지금은 사람 보는 눈이 업그레이드 됐으니 다시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다른 분들은 저처럼 힘든 일 겪지 않고 행복한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